건설 3사 2023년도 상반기 스루풋 경영 실적을 간단히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건설 외형 위주로 순서를 잡아봤습니다. 현대건설이 7조 200억 원대, 그 다음에 대우건설이 5조 3천억 원대, GS건설이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. 2조 3천억 원대가 됐습니다. 그리고 스루픈 율로는 GS건설이 가장 이익을 많이 냈습니다. 그리고 운영 비용이 그런 결과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는 TOE 생산성을 가지고 누가 가장 이익을 많이 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. 대우건설이 1.20으로서 가장 높습니다. 현대건설은 1.03으로서 매우 작게 나왔습니다. 요것이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1위가 대우건설이고 실제 수익 창출력에서는 그 다음에 GS건설, 그 다음에 현대건설은 1.03. 요거를 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연초에 1억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 그러면은 6월 말에 대우건설은 2천만 원 벌었다는 얘기입니다. 현대건설은 300만 원 불이 못 벌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.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 손익하고 비교해서 모두 이 원가회계보다는 현대건설 경우에는 거의 1,600억 원이 적게 나왔고 대우건설은 그 폭은 작습니다. 213억 원 적게 나왔고 반대로 GS건설이 565억 원 스루풋이 더 그 이익이 많이 나왔습니다. 이것은 미천구 공사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 것을 개별 분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종합적으로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추론 비교를 해봤는데요. 스루풋 손익에서 매출 변동비 기준해 가지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원재료 및 외주비 가격이 다 상승했다. 이렇게 그 3사가 모두 가격 상승. 그러니까 이 자재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청공사하는 그런 외주비가 모두 올랐다. 이렇게 돼 있죠. 그리고 참고적으로 계약자산 증감 내역을 보면은 이게 이제 미천구 공사라고 하는데 현대건설이 거의 9,860억이 증가를 했어요. 이 평가액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우건설은 좀 적게 증가를 했죠. 근데 반대로 GS건설은 2,278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. 그리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로 해가지고 재료비하고 운영비용하고 디커플링 해가지고 총 제조비용에 대한 이 가공 비율, 그러니까 현장 운영 비율하고 재료 비율하고 했을 때 나오는 추론은 다 이 현대건설, 대우건설은 다 이게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하고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만은 GS건설만 하락했다는 추론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 1차 추론과 모순이 되는데 그 원인이 뭐겠냐 그러면은 유독 그 GS건설이 계약자산이 감소를 했죠.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 계약자산 미천고 공사가 수익을 미리 인식하는 방법인데 이 계약자산을 줄였다고 한다면은 매출이 그만큼 더 그 반영이 된 거냐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경영평가지표 포괄 재고 회전율과 스루풋율 비교를 통해서 하는 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추론이 있는데요. 전부 다 똑같이 똑같은 게 아니고 재고 회전율 하락하고 스루풋율 하락을 해가지고 현대건설만 동일 방향입니다. 이런 경우에는 이제 투명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우건설은 회전율은 상승하고 스루풋율은 하락했다. 그 다음에 GS건설도 회전율은 상승하고 스루풋율은 하락했다.
이 역방향일 때는 불투명 가정을 합니다. 다른 말로는 이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라고 제가 또 표현을 하는데요. 많이들 그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불투명 가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, 그 분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게 사실 일본에서 온 말인데 너무들 그 민감하게들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얘기할 때 그 이 의미는 그 한자, 그 이 화장할 때 화분, 그 한자 아니겠어요? 식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뭐 가식한다 이럴 때 그 식자인지 뭔지 잘 그럴 것 같은데, 저는 영어로 얘기하면 코스메틱이다. 그러니까 화장질 한다.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LH 사건 해가지고 철근 뭐 이런 거 빼먹고 한 게 그 철근 가격이 높아서 그런 거냐, 뭐 이런 걸 해 봤는데, 그 회사가 그 발표한 공시 내용에 보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구입 평균 단가죠. 현대건설은 철근이 3.6% 내려갔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2022년도에 좀 100만 원 넘게 그 샀다. 그리고 2020년도에 뭐 18%나 올랐다 이렇게 되는데, 이런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. 과연 누구의 데이터가 신빙성이 신뢰도가 높은 건지,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22년도에 현대건설이 이 철근을 갖다가 100만 원 넘게 샀다 그러면은, 딴 데는 싸게 구입을 했다 그러면은 그 구매 담당은 아마 욕을 먹을까요? 그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, 저건 어떻든 그 변동 그 하락 요인, 철근 가격은 내려갔습니다. 상반기에 현대건설은 3.6%, 대우건설이 0.3%, GS건설이 0.4%, 하락률은 대우건설하고 GS건설이 같습니다. 그런데 대우건설은 전에 가중평균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는데, 이번에 보니까 매입 비중을 자세히 또 설명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가중평균으로 보면은 0.2% 하락으로 이렇게 됩니다. 또 레미콘이 이 아파트 건설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, 대우건설 때문에 알게 된 건데, 매입 비중이 매입액 중에서 53.2%나 됩니다. 현대건설은 레미콘이 9.5% 인상이 됐다 돼 있고, 대우건설은 10.5%, 그다음에 요게 그 GS건설인데 제가 바꾸질 못했네요. 5.2% 상승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매입 비중까지 공시한 대우건설의 데이터들에 대한 신뢰감이 올라갑니다. 아,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중흥건설이란 새 주인의 역량도 있지 않을까, 이런 또 생각을 해봤어요. 추정입니다. 추정. 그리고 수주잔액을 보면 역시 현대건설은 외형상으로는 대한민국 건설 1위 기업이죠. 거의 64조 원 수주잔액을 가지고 있고, 대우건설이 45조 원, GS건설이 43조 원 이 수주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거로 봐서 하반기 매출액도 아마 그 이 순위대로 그 수주 잔액 순위로 그 되지 않겠냐. 수주 잔액을 빨리 좀 없애서 매출 인식을 많이 하면은 하반기에 또 매출이 더 증가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경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종합적으로 포괄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,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인 뭐 재무 이런 쪽까지는 그 제 수준이 아니니까, 저는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얘기하듯이 한 놈만 패는 거니까 재고자산, 포괄 재고자산 미천 곳까지 공사까지 해서, 그래서 이 직관적인 순위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분석을 해본 종합적인 느낌이 대우건설이 올해는 1위 정도 되지 않겠냐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대건설, 세 번째가 GS건설. 이렇게 이제 그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돈이 많이 벌리든 안 벌리든 간에 회계 투명성이 전제 조건이 돼야
그 실적이 적합하다, 아니다,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또 TOE 생산성이 가장 높았죠. 그런 거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듭니다. 건설 3사만 했는데 이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요즘 뭐 광고 많이 나오는 IS 동서, 그다음에 뭐 DL, 뭐 ENC인가요? 구 대림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. 나중에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. 우리 왜 건설업계에 관심을 갖냐 그러면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반 가게들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다 부동산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부동산 폭락하고 건설하고 매우 그 연관 관계가 많지 않겠냐, 뭐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